가족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늘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며 어릴 적 부모를 따르던 자녀도 점점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도 하죠. 특히 말이라는 건 참 묘해서요. 똑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엄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에 담긴 걱정이 고마웠는데 이제는 같은 말이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좀 제대로 좀 해 라는 짜증으로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느 한 집안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요즘은 애들이 부모 말을 사람 말로 안 들어.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바쁘다고 휙 나가버려. 라는 푸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럴 땐 서로 쓴웃음을 짓고 넘기지만 속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중년 여성의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사는 지금 조금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작은 말다툼 끝에 자녀가 무심히 뱉은 한마디에 그녀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날 그녀가 한 한마디였어요. 그 짧은 말 하나가 무심하던 자녀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용기 내어 이 한마디를 따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섬세하게, 더 간절하게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쳐온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좀 예의 있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사람인데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니까.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은 꽤 묵직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녀의 보호자였고 때로는 인생의 조언자였으며 집안의 중심축이었지만 이제는 어느새 그거 몰라? 엄마 좀 가만히 있어. 같은 말로 제지당하는 상황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말의 톤은 높지 않아도 말에 담긴 무심함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순간이 있죠. 이런 감정은 단순한 기분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무시당하거나 배제되는 느낌은 자존감을 깊이 흔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상실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녀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말투와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자녀가 천천히 설명해 줬다면 이제는 아, 됐어. 내가 할게. 몰라도 돼. 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마치 그 순간 존재 자체가 쓸모없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보기술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그 사이에서 부모 세대는 자꾸 구시대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듯한 기분을 받습니다. 자녀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스마트폰 하나 다루는데 헤매는 부모를 보며 짜증 섞인 눈빛을 보내기도 하죠. 그 눈빛 하나에 마음은 며칠이고 아립니다. 이런 마음을 아무리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놔도 정작 자녀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서 괜히 눈치 보여서 혹은 내가 너무 유난스럽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죠. 결국 그 감정은 안으로 더 안으로 스며들고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임은 어떤 날 단 한마디로 폭발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자녀와 함께 마트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손잡고 시장을 다니며 고르고 설명해주고 사주던 입장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냥 뒤에 따라오기만 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자녀의 말에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따지듯 말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투에는 엄마는 몰라도 돼.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운전대를 빼앗긴 느낌. 나란히 걷던 두 사람이 갑자기 앞뒤로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은 부모의 마음속에 깊은 잔상을 남깁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아, 됐어. 그건 내가 할게. 말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처리하자거나 귀찮다는 마음이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나의 경험과 기억은 더 이상 가치가 없구나라는 메시지로 들리죠. 특히 부모가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예전엔 이런 일도 했었단다 라고 말했을 때 자녀가 요즘 시대랑 달라. 그건 이제 안 통해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현실 인식이 아닙니다. 그 말은 부모의 존재 자체, 살아온 시간 자체를 부정하는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의 무게에 대해 떠오르는 고전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성격이 급하고 말이 직설적이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한 노인을 가리켜 저 늙은이는 왜 아직도 나라를 위해 일하려 하나? 라고 무심코 말하자 공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는 그 말에 찔린다. 공자는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하는 말은 그들의 평생 쌓아온 인생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자로는 그날 이후 말을 하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녀가 엄마 그건 몰라도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정보는 차단되고 마음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그 순간 실망감과 함께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라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불편함을 말해도 잔소리로 치부되고 도움을 주려 해도 방해로 여겨지니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는 묻게 됩니다. 엄마, 왜 요즘엔 말도 없고 같이 뭘 하자고도 안 해? 그때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말해봤자 들을 생각 없잖니. 나 이제 조용히 지낼게. 그녀 역시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요즘 들어 자신이 집안에서 말을 줄이게 되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죠. 누가 일부러 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랬죠.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마다 그걸 왜 물어봐? 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의견을 말할 때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는 반박이 반복되니 결국 입을 다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정서적 고립이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험은 우울증, 불안감, 심지어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행복과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건강이나 부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내에서 존중받는 감정, 즉 나는 이 집안의 한 사람으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은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이는 요소라고 하죠. 반대로 가족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그것을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반복되는 이런 감정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단순히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걸 넘어 실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녀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녀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서서히 움츠러들고 결국엔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이제 나한테 묻는 것도 없고 같이 하자는 말도 없으니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결코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렇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건 참 섬세하고 예민해서 가장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도 반대로 그 한마디에 살아날 수도 있는 존재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어떤 말을 했길래 자녀의 태도가 바뀐 걸까요? 자녀의 태도에 상처받은 그녀는 그날 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걸까? 그냥 참자, 별일도 아닌데 하며 여러 번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참는 게 정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꾸짖지도 않았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녀의 마음을 멈춰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또 왜 그래? 귀찮아라는 반응으로 무심히 넘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적보다는 표현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해? 라고 따지면 방어적으로 굳어지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더라 라고 하면 상대는 그 감정의 무게를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부모도 감정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은 척이 습관이 되면 결국 진짜 괜찮지 않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방식은 관계를 더 틀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나는 네가 이렇게 해서 속상했다라는 감정 중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엄마 됐어. 그건 몰라도 돼 같은 말은 부모의 존재를 소외시키는 말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꼭 큰 소리로 사과하지 않더라도 작은 실천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이 해볼까? 엄마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라는 말 한마디 혹은 엄마가 예전에 해준 방법으로 해봤더니 잘 됐어 라는 짧은 인정은 부모에게 깊은 존중의 감정을 줍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가 알아서 잘하려는 마음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내가 다 해줄게라고 나서는 순간 자녀는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부모는 조용한 믿음으로 조율을 잘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쟤는 원래 저래. 엄마는 내 말 안 통해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고정되어 갑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또 한 번 더 들어보는 자세가 결국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자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께 무심코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짧은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혹은 엄마 그땐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 이 한마디면 달라집니다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지만 깊은 상처의 순간들을 살펴보았고 그 상처가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엄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은 평범한 문장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넌 이제 필요 없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부모는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이고 마음이 쓰리고 서운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은 멀어지고 입은 닫히고 결국엔 조용한 거리감만 남게 되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거리감조차도 단 하나의 따뜻한 말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는 누군가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열게 하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나의 감정을 조용히 부드럽게 표현하는 이 말 속엔 비난이 아닌 소통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는 가깝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다정해야 하고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셨다면 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멀리서 걱정하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